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에서 한때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우뚝 일어선다는 말이죠. 이 반도체 굴기의 선봉으로 꼽히면서 이 엄청난 재정을 포함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던 칭화 유니그룹이 이 파산과 법정 관리 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난 11일 중국의 경제 매체인 차이신은 칭화유니의 채권자 중 하나인 휘쌍은행이 칭화유니가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가 없고 또 모든 부채를 갖기에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파산 그리고 중정, 이 중정이라는 것은 법정 관리를 말한 겁니다. 이 파산과 중정 신청을 베이징 제1중국 인민법원에 제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13억 위안, 한 2,300억 원의 회사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첫 디폴트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12월에는 4억 5천만 달러, 한 4,880억 원 정도의 그 외화 표시 채권도 만기가 닥쳤지만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년 이상 회사를 끌고 갔지만 극적인 상황 반전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현재 이 칭화유니의 총 채무는 2,029억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한 35조 9천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칭화유니 측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룹 계열사의 일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칭화유니가 갖는 상징성이 아주 큽니다. 1988년에 설립돼 가지고 중국 반도체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칭화유니그룹, 시진핑 국가주석이 졸업했던 이 칭화대의 기술 지주 회사인데요. 칭화홀딩스가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나머지 49%는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자오 웨이거가 가지고 있습니다. 칭화유니는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기업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양스메모리, YMTC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통신칩 설계 전문 업체인 쯔강짠위, 그리고 펩리스인 쯔강워웨이를 계열사로 거느리면서 종합 반도체 그룹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칭화유니는 2015년에 이 삼성전자에다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AP를 공급하는 등 한때 중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평가를 받았고 2019년에는 2022년 D램 양산에 돌입한다, 이런 선언을 할 정도로 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었습니다만은 원천 기술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고부가 가치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수익성도 떨어지면서 이 좌초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칭화유니의 파산은 상당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결국 원천 기술인데 지금 중국 자체가 이 반도체에 대한 원천 기술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결국 이 중국 반도체의 미래를 칭화유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칭화유니는 지난 2018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반도체 공장 시찰로는 처음으로 방문한 곳입니다. 당시 시 주석은 반도체 기술에서 중대 돌파구를 서둘러 마련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렇게 의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더 난감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2025년까지 반도체 작업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중국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핵심 중에 핵심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칭화유니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반도체의 미래 설계에서 축을 이루는 상징적인 기업이고 의미가 큰 기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동원해 가지고 칭화유니에 쏟아 부었던 겁니다. 이 반도체 전 공정 자급화를 위해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조성한 펀드가 있는데요.
1387억 위안이 조성됐습니다. 한 21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무려 21%를, 5분의 1 정도를 칭화윤리에 쏟아 넣었을 정도로 이 중국의 반도체 미래에 이 칭화윤리가 중요한 회사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칭화윤리의 파산은 시진핑이 꿈을 꾸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역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국 제조 2025는 한마디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기도 하고 중국의 세계 패권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중국 제조 2025의 붕괴는 이 제조 고도화 전략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중국몽이 달성되려면 중국 제조 2025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은 반도체 자금률을 2020년에 40%, 그 2025년에 70%로 끌어올린다는 그겁니다.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지금 얼마나 달성하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 달성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시장 조사 업체인 아이스 인사이트가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에 반도체 자금률이 얼마냐? 15.7%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2020년 40% 목표 달성은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중국의 상황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왜냐? 그 15.7% 가운데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 기업이 생산한 물량이 무려 10%에 달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순수 중국 기업이 달성한 자금률은 겨우 5.7%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40% 대 5.7%. 그것도 외국 회사까지 다 포함해도 40% 대 15.7%. 이것이 이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원천 기술의 미약부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인력과 핵심 기술을 빼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 사업은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주름 잡았지만 반도체는 그런 식으로 절대 추격이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결국은 원천 기술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 중국을 향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최근에도 화제가 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5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필수적인 EUV, 그러니까 극좌회선 노광 장비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EUV는 다른 회사에서는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란 뜻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 ASML의 핵심 기술 원천이 미국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중국 수출을 차단시켰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자, 반도체 굴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설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이걸 EDA라고 그러는데요. 이 EDA가 대표적인데 이건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고급 기술을 채용하지 못하면 반도체 기술은 그야말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EDA가 중국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전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은 화웨이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 재료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EDA하고 TSMC가 핵심 고리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미국이 이걸 끊어버린 겁니다. 화웨이 자회사 이 하이실리콘은 반도체의 개발과 설계만 하는 회사이고요. 이 설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운드리라는 안정된 설비와 기술을 갖춘 회사에게 생산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이실리콘의 파운드리가 뭐냐면 세계 1위의 파운드리인 대만의 TSMC였는데 미중 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이 TSMC를 딱 틀어주게 됐고 결국 중국의 하이실리콘은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웨이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 외에도 중국 반도체 관련 업체를 수출 통제 기업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철저하게 부품 공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푸젠지나 하웨이, SMIC 같은 중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제재의 덫에 걸렸습니다. 아예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도록 숨통을 미국이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는 중국몽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패권의 모든 꿈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군사대국화의 꿈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코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말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와카바야시 히데키 도쿄 이과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야심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중국 정부는 지난해 양신일중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판 뉴딜로도 불리는 건데요. 이 기반시설, 도시와 교통 같은 중대형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정책, 이걸 말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5G 기지국,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Io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속철도,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데다 무려 1780억 달러, 한 204조 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직접 그것도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들 산업 모두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중국 당국은 14차 5개년 계획, 145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2035년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를 7대 전략 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겁니다. 반도체 굴기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죠. 특히 중국의 약점인 설계 소프트웨어의 주요 제조 장비 기술 확보, 그리고 첨단 메모리 기술 같은 3세대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일단 단기간에 핵심 원천 기술 확보가 어려운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의 현실을 위해서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M&A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미국의 CNBC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소유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회사인 넥스페리아가 영국 반도체 생산업체인 뉴포트 웨이퍼 팹을 인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오자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영국 기업이 중국 계열 기업에 팔려서 실제적인 안보 위협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중국은 이런 M&A를 한국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 업체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중국의 계획에 대해서 또 계략에 대해서 미국도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인수합병, 그러니까 M&A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중국의 시도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미국인이나 기업이 중국 59개 회사에 직간접으로 주식 투자를 못하게 했는데 이 중 7개사가 반도체 업체들입니다. 중국은 과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반도체 굴기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산당 체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이 반도체 산업 자체에 공산당의 부패와 계략들이 너무나도 깊이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우한홍신입니다. 이 우한홍신, 이 회사는 반도체 1000억 위안 사기극으로도 더 유명합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개발을 한다고 돈을 끌어들이더니 결국 올해 2월 말에 전체 직원을 해고하고 파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는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1년여 동안에 100억급 이상의 반도체 프로젝트 6개, 그러니까 우한홍신, 난징 더커마, 청두 거신, 산시쿤둥, 구이저우 화신둥, 그 다음에 화이안 더화이, 이런 것들이 다 휴업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것일까요? 중앙정부의 반도체 굴기에 맞춰가지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지방정부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일반적인 무슨 공장 하나 만들듯이 뚝딱 공장을 세우고 또 천문학적인 돈들을 쏟아붓습니다. 왜요? 반도체를 짓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권과 부패가 함께 엮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제대로 된 반도체 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 홀로 이 산업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그 모든 체제를 이론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과욕이고 오만한 겁니다. 결국 중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오지 않는 한, 또 돌아오지 않는 한 반도체와 관련된 중국몽은 결코 달성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시대는 중국의 꿈꾼다고 모두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